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한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선요, 맨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제 백은종 소리소리 대표까지 오늘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이 김건 여사의 이런 파우치 요건 수사가 사실상 이제 끝나고 김 여사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요것만 지금 관건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요, 지금 언론 보도들을 쭉 종합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면 지금 검찰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양론이 대립 중에 있다. 한쪽에서는 이제 그래도 김 여사의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조사가 불가피하다라는 쪽하고 아니 지금 이 김영란법에 의하면 받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는데 처벌 가능성도 없는데 도대체 대통령 부인을 갖다가 조사해서 뭐 하겠다는 거냐. 이런 반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창수 지검장이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이게 이제 관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제 백은종이가 지금 이제 검찰에 출두할 때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입장을 한번 그 수사 관련 내용, 지금 보도를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영상이요. 한 30분짜리인데 이거 다 제출했고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은 일부만 제출했다.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자기가 한 번에 다 안 준다. 왜? 검찰이 이거 김여사 수사하는 걸 보고 진짜로 제대로 수사하는지 아닌지를 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정말로 오늘 다 안 주고 약 올리는 거예요. 검찰을 한번 지가 흔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오늘 이제 한겨레 신문 보도로 인해서 알려지게 된 건데, 한겨레 신문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의 측근 발언하고, 한동훈의 발언하고를 지금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구분해서. 한동훈 측근들이 전당대에 나가기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한겨레 신문에서 분명히 나왔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나는 출마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 요렇게 이 한겨레 신문에서도요 분명히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또 이제 이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이 보도를 부인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보도가 다만 측근들은 지금 나가는 쪽으로 지금 이 마음을 굳히고 있다. 당원과 당심과 민심이 부르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돼 있지만은요. 그게 이제 대목으로 해서 크게 뽑아져 있지만 속 기사를 자세히 보면 내가 전당대회에 나간다고 말한 바가 없다. 그래서 한겨레신문에도 안 나간다. 나간 바가 없다. 그러니까 안 나간다는 아니고 나간다고는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도 요 이제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이 사실이 아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출마를 마음먹었다는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치되는 것 같지만은요, 일부 이제 언론 보도의 이제 특징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문사들도 자기네 신문 많이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보게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도의 정확성에서, 그리고 왜냐면 대개 요즘 우리 이제 그 국민들이 신문 볼 때 기사들을 자세히 안 읽잖아요. 제목하고 소제목 정도만 보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에 크게 이제 우리 이제 유튜브로 따지면 이제 썸네일을 크게 뻥튀기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말이죠.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원로들하고 이제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원로들이 우선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이 전대 룰을 바꿔라. 그러니까 민심 반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총선 백서 전대 뒤로 미뤄라. 이러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제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사무실로 예방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우리가 여당인가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순간 싹 얼굴이 굳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민주당이 아주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원들이 10,000명이 지금 탈당을 신청했고요. 이미 지금 초기에 그러니까 이제 우원시가 됐을 때 한 1,000명 정도는 탈당을 승인을 하는 바람에 벌써 지금 나가버렸다. 탈당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말이죠. 민주당이 완전히 지금 지지율도 빠지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 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지율도 빠진 것이 말이죠. 이번에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추미애가 안 되고, 지금 누가 됐습니까? 추미애가 안 되고, 우원씨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로 지금 민주당 지지율도 상당히 지금 빠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민주당을 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래저래 말이죠. 당원들은 빠져나가지, 지지율은 아주 많이 빠지지. 그래서 지금 어수선한 상황에 있는 이러한 지금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이죠. 하나씩 이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 말이죠. 오늘 백은종이를 불러서 소환 조사했습니다. 자, 최근에 말이죠. 지금 현재 최재형이를 먼저 불렀고, 그러니까 맨 먼저 고발인을 불렀어요. 예, 고발인을 불러서 조사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재형을 불렀고, 그리고 백은종이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제외한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다 마무리가 됐다. 이제 요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죠. 왜냐하면 이원석 총장이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했어요. 그리고 이달 내로 결론을 지어라. 그러니까 이달 내 결론이 지금 이제 짓는 마지막 지금 관문을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김은종이 수사를 받고 지금 나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이제 불렀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불러서 지금 이제 검찰에 불러 들어갔는데 불러 들어가기 전에 출석하면서 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22년도 9월 13일 날 이 몰카를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1년여 이상을 가지고 있다가 1년 2개월 정도 가지고 있다가 작년 이 총선이 이제 그 대달 앞두고 있는 시점인 작년 11월 달에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 때 써먹으려고 의도적으로 공작적으로 접근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몰카도 찍었지만은 벌써 이제 자기네가 몰카 찍은 시점하고 이거를 공개해서 파문을 일으킨 거하고 이번에 그 바람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완전히 폭망한 거 아니에요? 요거하고는 지금 그러니까 총선을 의도의 목표로 타겟 시점으로 삼아서 이 김건희 여사를 노리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재형이를 반드시 국보법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 대남 공작기관의 개입 가능성도 이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북한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드나들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친북 활동을 한 목사는요. 친북 활동을 하기 위한 카바예요. 왜? 종교인으로 딱 신분 보호를 해야만이 이 수사 당국의 수사도 피할 수 있잖아요. 미국으로부터도 그렇고 우리 한국으로부터도 그렇고 훨씬 더 이 보호망이 두꺼워지잖아요. 방탄 리스크,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그래서 이거는요. 북한 공작기관의 개입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자,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형사사건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보도하고 12월에 이 백은종이가 윤 대통령 부부를요. 청탁금지법 위반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어요. 그리고 이 백은종이가 오늘 출두하면서 별도로 대검에 말이죠. 추가적인 고발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고발했는지까지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출두할 때 이 언론에 밝힌 얘기를 보면은요. 누군가 선물을 주면서 청탁을 한다면 연락을 끊을 텐데 김 여사는 청탁 전후를 선물을 주는 대로 다 받았다. 그리고 오랜 기간 청탁성 뇌물을 받으면서 중독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뇌물을 받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랫동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선물을 주는 대로 다 받았다. 요거를 해서 이제 이 뻥튀기를 하려고 하는 의사가 분명해 보이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이제 대검의 뇌물수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이제 고발을 했는데 요 고발장에 보면은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도 6월에도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으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향수 그리고 화장품을 받았다. 요거를 이제 지금까지 이제 디올백 받은 걸로만 고발했는데 요 고발장 내용이 지금 나오네요. 자, 그래서 명품 브랜드하고 지금 화장품 그 다음에 성명 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 인사청탁을 받은 정황이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최 목사가 아파트 경비실을 통해서 김 여사에게 40만 원 상당의 양주도 전달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로다가 이제 추가 고발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검찰에 제출한 것은 영상 원본 30분짜리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일부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메신저 대화 내용 중에는요. 김 여사에게 인사청탁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이 백은종이가 주장하는 것은요. 이 김 여사가 이제 파우치백을 수사한 것은 직무 관련성이 분명히 인정이 된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검찰 내 분위기를 보면은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과연 김 여사 이 처벌 가능성이 있느냐. 이 김 여사 소환 여부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검찰이 이제 후속 인사가 27일까지 있게 되잖아요. 후속 인사는 이제 영향. 그 다음에는 또 하나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할 필요가 있느냐. 과연 이 무게감이 과연 그런 무게감도 검토해야 되는 것이죠. 요 세 가지 처벌 가능성, 검찰의 후속 인사, 그 다음에 현직 대통령의 부인 요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론을 내릴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청탁금지법상으로 보면은 배우자 금품 수수를 금지를 하고 있지만은 어긴다고 해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요것이 소환의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최 목사는 이제 직무 관련성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소환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선 소환이 필요하다. 이런 그 대립되는 지금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27일 날 이제 이 고검 이제 검사, 차장하고 이제 부장검사급 후속 인사가 예정되어 있는 점, 요것도 이제 굉장히 큰 이 변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담 수사팀의 소속 검사들 역시 인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속도를 높여서 후속 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반대로 인사를 앞두고 뒤숭숭한 상황에서 이렇게 큰 사건을 결론 내기가 쉽겠느냐. 그래서 속도를 내기도 쉽지가 않다. 야,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G9에까지 보고하고 결론까지 내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다. 왜? 후속 인사까지 짧으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검찰의 이런 고민이라는 점이 지금 좀 전 언론에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요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이 한겨레 신문에서 촉발된 이제는 민심이 부르면 나가겠다. 예, 그래서 당원과 민심이 부르면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이런 뜻을 측근들에게 밝혔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말이죠. 조원 씨의 나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해서 지난 5월 11일에서 13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 국민 지지층에서만 볼 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가 61.8%로 엄청 높게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도 굉장한 자극 요인이 됐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한동훈 위원장과 이제 이 최근에 그러니까 친한동훈계 인사들이 한겨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측근들이죠. 한겨레 신문에 내놓은 걸 보면은 이 한동훈 위원장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마를 고심하고 있고 당원과 민심에 부르면 안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뜻을 측근들에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는 북콘서트, 공익변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정치와 조금 거리를 둔 활동을 염두에 두고 지금 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 출마보다는 조금 정치하고는 거리를 두는 이런 걸 해왔는데 여전히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심, 민심이 부르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한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기보다도 측근들한테 얘기한 것으로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한겨레 신문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한겨레다가 내가 나간다고 말한 바가 없다. 예. 이제 그런 게 측근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한겨레 신문에서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이 발언을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거는 직접 얘기한 겁니다. 측근 얘기한 게 아니고 조정훈이가 말이죠. 본인을 표적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에 불편함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잖아요. 이미. 아니, 조정훈이가 이거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그 위원장 둘 다 책임론이 있어.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출마를 저지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리고 뭐 면담을 가겠다. 그러면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바보냐. 그런 면담을 받아주겠느냐라고 했는데 요것만 보도 받아줄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한 얘기를 보면은 본인이 총선 때 내걸었던 2조 심판론, 이게 이제 잘못됐다. 상당수의 인사들이 이거를 지적하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선거운동 방법이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조정훈이 이거 표적 삼는 거, 총선 백서, 이거 내 이해하지 못해. 이거 하라고. 그 다음에 심판은 그때는 그 일밖에 없었어. 그리고 출마 문제 내가 나가겠다고 한 적이 없어. 요 세 가지가 지금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 핵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비판이 많다 보니까 조정훈이가 말이죠. 나는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 예, 요렇게 입장을 밝혀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조정훈이 뭐 시대전에서 뭐 다 아는데요. 조정훈이가 어느 때부터 이렇게 중대한 임무를 수행했는지 제가 합격력을 쭉 봤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이런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뭐 중량감 있는 그야말로 총선 백서 팀 만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거운 그리고 중요한 작업입니까? 그런 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인물을 갖다가 뽑은 누가 이거를 갖다가 총선 백서 TF 팀장으로 임명했는지 임명권자도 문제가 있다. 예. 그리고 이런 인간을 갖다가 이건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정한 거죠. 인재영입위원회 한동훈이 같이 묻어놨잖아요. 이런 사람을 뭐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 이철규가 있으니까 그 위원까지야 뭐 그런 대로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총선 베스트 TF 팀장을 갖다가 더군다나 이 사람은요 여시대 부원장 출신이에요. 본래 좌파에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본래 좌파. 그래서 학력, 경력 이런 거를 볼 때 총선 백스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줄 수 있을 만큼 훈련됐다거나 능력을 보여줘 있는 직장에서 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한마디로 해서 총선 베스트팀 당장 해체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국경제신문의 내용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는요 이 한겨레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 맘먹었다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지금 채널A에서 얘기한 유튜브 북콘서트 준비하고 있는 거 요것도 사실이 아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를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해서 나온 보도를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원로들 지금 이제 오찬이 있었어요. 황우엽 비대위원장하고 이 자리에서 총선 백서는 뒤로 미뤄라. 예, 그런 게 전대회가 끝난 다음에 해라. 그리고 특정인의 정치인에 대한 책임론을 묻는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예. 그리고 전당대회를 지금 당원만 100% 돼 있는데 요거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원 투표 60% 일반 주사 40%를 주장한 분도 있고 또 어느 분은 당원 투표 70% 일반 주사 30%를 주장한 바도 있는데요. 지금 TV조선의 오늘 밤 9시 뉴스를 보면은 지금 이 민심을 한 20% 정도 반영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어차피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온다. 그럼 민심, 당심 할 것 없이 무조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반드시 나온다고 저는 보는데 예,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왜 그러냐. 당 대표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민심을 받아서 당 운영을 하잖아요. 당 대표가 당 운영을 하는데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맞짱 도루묵이에요. 그야말로 모래 위의 성상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당이 국민을 떠나서 당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당무만 챙기니까 당원만 중심을 낸다. 이런 그 정말 하수의 하수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국민을 떠나서 당이 존재할 수 있냐고요. 당에 영향을 주잖아요. 국민도 당에 영향을 주고 당도 국민에 영향. 당과 국민과는 뛸 수가 없어요. 당원만 상대하냐 이거죠. 그래서 당 대표는 반드시 국민의 이 여론을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편하게 반반을 섞어라. 그게 공정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황우여 위원장한테 말이죠. 오늘 이제 당 원로들이 그야말로 이제 그러한 얘기를 했고요. 특히 상임고문당 회장인 정유학 국회의장의 경우에는요. 약간 틀 바꾸는 정도가 돼서는 안 돼.
국민의힘이 바꿨구나. 대전환할 정도로 과거의 틀을 싹 다 깨버려라. 예, 그래서 하루빨리 정통성 있는 지도가 구성돼서 지혜를 모아라. 이건 뭐 전대를 싹 다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요, 유준상, 목용상, 신용균 이런 분들 모두가 비슷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이죠,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당대표실로 예방을 했어요. 이제 당대표, 왜냐면 나중에 임명이 됐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느냐? 지금 본래 여당이 뭘 하려고 그러면 야당이 이제 브레이크 달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을 보면 야당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이 전부 견제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당인 것 같다. 요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방전에서 상당한 신경전을 벌였고, 요 얘기를 들은 황 위원장이 얼굴이 싹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이죠, 이 우여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김진표 의장하고 둘이서 여야 원내대표를 했는데, 그때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이 여당이 198석이었고, 그 김 의장이 이끄는 야당이 89석이었었는데, 그때 그야말로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고 협상을 해서 아주 정치를 잘했다. 이런 일화를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오늘 말이죠, 이 예방은 잘했는데, 오늘 뭐 이 쓴소리를 들었고,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이런 망언을 한 거, 그야말로 숙달되지 않은 당 대표임에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그 우원시가 되는 바람에 지금 개딸들이 날라갔고 탈당 러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1만 명이 탈당 신청을 했고 1000명은 탈당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10,000명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탈당 승인을 안 하고 보류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다 보니까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확 빠져서 6.1%나 빠져서 34.5. 그래서 국민의힘은 35. 4주 만에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졌고, 이와 관련해서는요, 22일 내일 모레부터 지금 다시 또 이제 의총이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토론을 할 예정으로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폭삭폭삭 망하는 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 같아요.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